예, 2024년 8월 24일, 음력으로는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7시가 됐는데요. 오늘 토요일입니까? 제가 휴가 중이어가지고 지금 이 날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고사의 새발견 165번째 여름 특집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학문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일본 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하순이 되어 가지고 서울대를 비롯해 가지고 서울대의 이병도를 비롯해 가지고 고려대학교 신석호, 또 서강대학교 이기백이 이런 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을 지락펴락 하면서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호화호식을 하면서 작금에 와서는 자국민을 식민지화하고 싶어하는 사상이 바로 이 뉴라이트 사상인데요. 한국에 있는 토착 외구가 이 토착 외구는 바로 일본인 식민사관으로 깔아놓았던 자들에 의해서 박사, 석사 이런 것을 받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러면서 자국에 대한 자주적인 학습에는 등한시한 이들을 우리가 뉴라이트라고 하고요. 또 때로는 뭐 신자유주의자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들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학문에 장악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규제와 포획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가 하나의 전체주의적, 그 다음에 도구마적, 신앙적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놓여져 있는 문제점은 모든 분야에서 생각과 사고가 도구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공부를 하면서 환국사 복원이라는 이런 사상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바로 이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자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디지털 사회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암흑천지에 빠져져 있었던 늑과 그 다음에 안개가 이제 그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우 강사원 박사님으로부터 또 박영수 선생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부자 요술 램프의 문성석 선생님으로부터 또 우리 황금우의 학술원 골장 김태수로부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베일에 이제 갇혔던 것이 이제는 이제 장막을 긋고 바깥시선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태고사의 새발견 당군신화, 곰, 토템 요런 우리가 일본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요런 역사를 이제 문성석 선생님께서 요것을 이제 밝히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는 그것을 100일 동안 참지를 못하고 뭐 49일 만에 나가버렸다든지 그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곰은 나중에 쑥과 마늘을 먹고 참았더니 그것이 그 웅녀가 되어 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고 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부자 요술 램프 또 박용수 선생님의 또 책을 많이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범과 곰이 마늘과 쑥으로 사람, 그러니까 문성석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범과 곰이 마늘과 쑥으로 사람으로 변신 위한 것이 환웅에 교화되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더라 이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과 곰이 마늘과 쑥으로 사람으로 변신 위한 것이 아니라 환웅에 교화되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다. 이렇게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예, 상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문성석 선생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우리가 주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몽. 고구려를 세운 사람이 이제 주몽이지 않습니까? 북부에서 탈출해 가지고 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인데 이 주몽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래서 여기서 이 몽은 처음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예. 이 몽은 처음에 세상을 하나 되게 하였던 사람, 이게 이제 주몽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까지도 우리가 효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춘추라든지 논어가 원래 발견되었던 그 글이 우리가 과도문자로 쓰여져 있었다는 내용을 참조해서 오늘날에 한자로 번역해서 우리가 논어, 춘추, 효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100명의 99명은 이 논어는 한자로 쓰여져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를 아무런 자극 없이 맹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각골문과 근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근문과 각골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BC 13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대 2000년을 하면 약 3200년부터 3세기까지 AD 3세기까지 요거를 이제 각골문과 근문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BC 1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를 우리가 각골문과 근문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공자는 왜 춘추, 효경, 논어를 근문으로 쓰지 않고 과두문자로 썼는가 이죠. 예, 제가 이 과두문자를 가지고 일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치 귀신 신나를 까먹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전, 대전. 그래서 이 소전은 바로 우리 이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진시황을 도왔던 사람이잖아요. 참모잖아요. 이사. 자, 그런데 이 박용 선생님께서는 바로 진시황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바로 이사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것이죠. 자, 요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이사는 언제 때 사람이냐 이거지. BC 208년대 사람이라는 겁니다. BC 208년도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은 어디냐 이거죠. 이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은 당연히 지중해 문명권의 페르시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바로 부여인데요. 이 페르시아 문명이 바로 부여 문명이고요. 또 그 위에 있는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메디아가 또 북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고대 문명사를 예전에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제가 이 강의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땅에서 전국 칠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칠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진, 초, 세연, 한위조, 이것이 이제 전국 칠흥인데요.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박용 선생님의 견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문자로 쓰여져 있는 것을 이거를 일명 세기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뭐냐면은 페르시아 문자라고 하기도 하고 과두 문자라고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참조해 주시고요. 자, 한자는 우리말의 일상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한자는 우리말의 일상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고 또 진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진리에 부합하다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선성인 1년이 1206년에서 1289년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삼국사기는 1904년도에 동경 제국대학교 동국이 아니라 동경 제국대학에서 신년 활자판으로 우리가 찍은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일제의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서
일본이 1904년도에 동경제국대학교에서 신년 활자판으로 손이 탄 뭔가 조작이 된 이 삼국유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당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기존에 우리가 민족대백과 사전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설명되어 있느냐면 범과 곰이 마늘과 쑥으로 사람으로 변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문성서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범과 곰이 마늘과 쑥으로 사람으로 변신 위한 것이 아니라 환웅에 교화되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오늘까지 지난 100년 동안에 우리 한글 맞춤법뿐만 아니라 한글이 왜곡되어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전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인 우리가 책을 사고 엉덩이가 짓물러질 정도로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호 강산 박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옆에서 직접 보았고요. 대구의 박민호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속 실다막의 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우리 박용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학회에서 1933년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냈는데 1936년도에 일제시했죠. 사정한 조선어 표준어 발음을 모험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를 폐기 처분하고 이제 우리가 이를 폐기 처분하고 다시 새롭게 우리말과 글을 복원해야 진리에 부합할 수 있고 학문의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박용 선생님과 그다음 공호 강산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부자요술램프의 문성수 선생님이 여기에 지금 현재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88년도에 1월 19일 날 문교부에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새로 고시하면서 이 표준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준어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런 그런 이제 폐기 처분하고요.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생활의 글, 상글,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사투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자를 분해하고 이걸 조구 선생님의 책에 백자천문의 책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 사전을 우리가 참조해서 다시 우리말과 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가는 것이, 이것이 학문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이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공호 강사원 박사님, 율곤이 이준재 선생님, 대구 박민호 선생님, 고수 선생님, 문성수 선생님, 박용수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학문의 소양을 높이고 한국 사회를 학문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문명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주몽에 대해서 아까 문성석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었냐면은, 자, 우리의 말과 글을 이것이 바로 이 산스크리트인데 이걸 북방실담자라고도 하고, 이게 왜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을까?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왜 사라졌을까? 이 말을 묻고 싶고요. 또 한자는 한글 발음과 왜 격리됐을까? 한자는 한글 발음과 어떻게 해서 격리됐을까? 요거를 묻고 싶고요. 세 번째, 한글 표준화는 역사, 한국사와 단절된다. 왜 단절될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공우 강사원 박사님, 박용수 선생님, 문성수 선생님, 골장이 이런 언어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같이 이렇게 가깝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곤 이중재 선생님, 공우 강사원 박사님, 수원객 박민호 선생님, 그 다음에 고석 실담학 고석 선생님, 그 다음에 유연 선생님, 그 다음에 박용수 선생님, 그 다음에 부자 요술램프의 문성석 선생님, 환구문명학술원의 골장 김태수,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자를 써왔던 이 번체를 다시 우리가 가깝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 간체를 많이 사용하는데, 간체를 이제 사용한다는 뜻은 중국이 이 한자를 사용했던 이 번체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번체를 사용하는 한자의 종주국으로서 우리가 주인된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번체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되겠고요. 자, 우리가 석가 문명이라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브라만 언어를 사용하고 산스크리트를 사용했으며, 이들의 경전이 바로 베다 경전인데, 자,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 인도 유럽의 어원이 되고, 이는 우리말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 태동이 바로 어디냐? 저는 한국문학술원에서는 서예대평원 황해에서 우리가 5만 년의 무제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범어의 기본적인 틀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만 년의 무제국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흑역석 혁명과 함께 천축 강력 천축 한인 시대를 열었던 흑역석 혁명의 시대인 북방 문화권의 25,000년의 한국사를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샤먼 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는 무제국과 샤먼 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스크리트 법문사전에 당군의 후손이 바로 붓다이고, 붓다는 우리말로 설법했다는 것이죠. 요거를 문성석 선생님께서 설명했던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그 내용을 그 전에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붓다는 그 당시에 방언이었던 이 마다가어를 사용해서 설법을 했고요. 자, 우리말 사투리도 설법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온누리에 쓰고 있었던 말은, 이 당시에 온누리에 쓰고 있었던 말은 우리말에서 같다.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베다 경전의 베다는 바로
우리말 보이느냐, 베이느냐, 배다. 문구멍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 깊숙한 부분을 들어보는 거, 그걸 배다라 그러죠. 배다. 할아버지가, 야, 거기 안에 내용에 있는 게 배냐? 배냐? 여기 바로 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다가 어떻게 되느냐? 사물을 깊숙이 들어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배다 경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다라 미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를 가면서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의 힌두쿠시산을 넘어가서 인도 북부를 점령해가 코끼리에 당해가지고 되돌아갈 때 죽고 말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간다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인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와가지고 남겨놓은 그 유산이 바로 이 간다라 미술이라 그러는데, 간다라 미술은 우리말 간드러지다에서 나간 말이다. 이거를 공호 강산 박사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자는 우리의 응가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말을 꼭 명심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삼국유사를 해석하는데 지금 현재 1904년도 동경제국대학에서 만들었던 신년 활자폰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재해석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각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설문해자로 할 수 있으면 해보고, 현재의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취하든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응가와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를 풀어서 범어와 맞춰 보면 우리말과 글이 진리에 부합하고 학문에 부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1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자가 시경, 서경, 특히 논어, 춘추, 효경의 기록이 한자가 아니라 왜 과도문자인가? 과도문자는 페르시아 문자다. 페르시아가 부여이고 메디아가 북부여라면, 북부여의 왕족인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 그러면 주몽이라는 뜻은 처음으로 세상을 하나되게 만들었다. 주몽은 처음으로 세상을 하나되게 만들었다. 요게 문성서 선생님의 해석인데요. 자, 그래서 북부의 메디아 왕족이 주몽이 고구려를 열었다. 이 모두 페르시아와 연결되어 있죠. 자, 과도문자가 페르시아 문자입니다. 자, 녹두문자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지금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갖고 지금 이제 살아가느냐? 지금 이제 도낭 지역에 신장 위구르 자치주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지금 종교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이슬람교입니다.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중국 땅에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려 시대 때도 고려 개성 판윤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라 시대 때 처용가에서 노는 비석이라든지 여기에서 서역인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고려 신라 시대 때도 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바로 공자가 태어난 나라이다. 페르시아는 공자가 태어난 나라이다. 그러면 공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 인이다. 그러면 인은 무엇이냐? 인간성 회복이다. 인간성 회복이 무엇이냐? 유교다. 다른 말로 바꾸면 헬레니즘이다. 자, 철학과 예술을 바탕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냐? 이사다. 그러면 이사의 서성은 주구는 누구냐? 진시황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누구냐? 알렉산더다. 그러면 진시황과 이사,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교가 중국 땅에서, 지금 현재 중국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그러면 중국은 어땠느냐? 중국은 어땠느냐? 중국은 문명이 크게 발달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름 특집 세 번째, 자, 우리가 마지막 빙하기 1만 2천년 전에 끝나고 약 3천년 동안의 방고환인 시대를 그리면서 천지개벽의 시대와 광명 이세의 시대를 열어제치고 지금으로부터 8천년 9천년 전에 해수면이 차오르고 눈이 녹으면서 많은 온누리에 사는 사람들이 이동을 시작했는데, 특히 마고성에 살고 있는 정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서쪽으로 건너간 세력들이 코카서스 산맥과 지금 이제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정착하면서 정착하면서 문명을 일구기 시작하였는데, 그 문명을 일구었던 큰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장 북쪽에 구데이엄 왕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드 왕조, 수메르 왕조가 있다. 자, 그래서 요 세 왕조가 우리가 지난 9천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발판이 되고 있다. 네, 요 이야기를 오늘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강의했던 구데이엄 왕조, 아카다 왕조, 그 다음에 수메르 왕조, 예, 그래서 이 수메르 왕조는 또 특히 지금 이제 제스 환인 시대 때 6대 구원리 환인, 진주소시의 부소부에 놓여 있는 구원리 환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카드 왕조는 셈족 계열로서 우리가 그 유명한 황제 헌원과 관계된다. 그 다음에 수메르는 우르 왕조와 관계되는데 치우 천왕과 관계된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스 환인이라는 것은 바로 석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즉 브라만을 사용하는 종족이라는 것을. 자, 그래서 제가 남방의 순다 강력의 순다 환인, 북방의 천축 강력의 천축 환인을 하면서 우리가 제스 환인, 배달 환웅, 당군 천재를 하면서 제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궁금을 많이 했는데, 그 제석이 바로 석가족이고, 석가족이 바로 스카타이족이고, 브라만을 사용하는 족이고, 이들이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이다. 요 정도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씨가 소씨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소씨에서 우리가 태호복개식의 풍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제 헌원의 희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염제 신농씨의 강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천 거민인 기씨,
다른 말로 김씨라고 하죠. 이 내시가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테오보키시는 풍씨라고 되어 있고, 이들도 뭐냐면 스키타이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참조를 하면서 이들 세력들이 서진 동진을 거치면서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이제 산둥반도의 곡부에 자리 잡았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지 세력이 조선반도에 자리 잡았다. 자, 그래서 페르시아 인본주의의 대가인 유교가 공자가 바로 산둥반도의 곡부에서 정착하겠다. 자리 잡았다. 자, 그래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후손들이 지금 현재 곡부에 공자의 능을 만들고 공자를 기리는 부분을 우리가 조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박트리아 중상국이라 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 서쪽에서 지중해 문명권에서 동진해 가지고 나중에 조선반도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에서 알고 있는 책과 과거에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서 한번은 사유를 다른 각도로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공문명학술원의 강의가 제가 줄기차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다는 뜻은 제세이화라는 것이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인데요. 자, 그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람으로서 다 자질을 갖춘 사람을 인간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 이게 진리인이라 그러고 문명인이라 부른다 이거죠. 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간,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 진리다. 문명인이다. 자, 진리에 부합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한다. 그러면 사실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하는 건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람으로서 자질을 갖춘 인간. 예, 이렇게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계급, 요거는 우리가 진과 관계가 있고요. 군사 계급은 마음과 관계가 있고, 생산자 경험은 변함과 관계가 있다. 지금 이제 가야 육국이라고 말하는 불경은 변환의 소국에 들어간다. 생산자 계급에 들어간다. 이들 세력이 모두 다 일본으로 건너갔다. 조선반도에 있었던 모든 샤먼 세력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참조하시고요. 자, 우리가 각골문에 대해서 조금 더 참조 할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골문은 1931년도에 화북화관이라는 곳에서 필명이 석옹 김문갑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게 BC 13세기 1300년에서 1100년 사이에 쓰여져 있는 우리가 서령문자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한자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남북조 시대 때, 우리가 남북조 시대 때 420년
420년, 서기 420년 또는 439년에서 589년에 걸쳐서 약 150년에 걸쳐서 설문해자, 자, AD 약 100년, 동한에, 한나라인 동한에 허신이 편찬한 고대 한자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 문자학의 출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설문해자가 바로 과도문자를 보고 정리했다 이거죠. 자,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한국문학소론에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설문해자는 과도문자를 보고 정리했고, 또 우리가 논어는 과도문자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쓰여져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어, 천추, 효고 모두 과도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페르시아 문자로 쓰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자가 BC 551년에서 479년까지 살았던 시대인데, 자, 이때에 우리가 칼 야서프스가 이야기했던 BC 7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의 차축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 5대 성인, 6대 성인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5대 성인, 6대 성인이 놓인 곳이 저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튀어나오고, 한쪽에서는 그리스에서 튀어나오고, 한쪽에서는 인도에서 튀어나오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공부를 해본 사람은 문명은 이동해 가면서 발전해 가면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정신이 혼란해 가지고 멍텅구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멍텅구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멍텅구리를 문명의 소양으로 발전시키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대 성인은 바로 지중해 문명권과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과 함께 우리가 진시황, 알렉산더 대왕, 이사,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기타 이런 사람들을 함께 이해하면서 그들 세력들이 끊임없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진해 오면서 조선반도에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유교, 불교, 도교가 번성하면서 이들 세력이 모두 다 일본으로 튀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